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제를 시행하고 부당이익 환수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지개발이나 주택 업무 관련 부처, 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할 경우 거래를 신고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책 관련자들에 대해 부동산 등록제 등의 감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고 직원의 중대한 비위가 확인되면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내놓은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다음 달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발표합니다. 또 6월에는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내부 정보 활용 투기, 담합, 시세 조작 등 4대 교란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 이득과 관련해선 얻은 이득보다 더 많이 환수하고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 제한 등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들으셨다시피 정부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획부동산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겠죠. 신도시 땅 투기에 앞장선 기획부동산의 실태를 경제부 김경기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획부동산 문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저는 와닿지가 않아서요. 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이 경기 성남시 금토동의 이 한 야산인데요. 네. 산 73번지 저 한 필지 주인이 모두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거 잘 모르죠. 무려 4,800명입니다. 33곳의 기획부동산 법인이 참여를 했는데 네. 잘게 쪼개서 이들에게 팔았습니다. 와우. 자세히 보면 등고선이 꽤 촘촘합니다. 그만큼 경사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네. 재발 구역입니다. 그런데도 기획부동산들이 위치가 좋다며 언젠가는 될 땅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플래너 김인철입니다. 제가 어제는 또 엄청나게 바빠가지고 그리고 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좀 일정이 좀 차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라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수도권 경기도권에 있는 땅들의 전답 임야는 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양주시 땅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양주시 땅 같은 경우는 그 계획도시고 민간이 개발하는 땅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LH 투기 사건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필지도 뭐 200평하고 177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더 귀해진 땅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지구지정 안에 떨어져 있는 대지고 민간이 개발하는 땅이기 때문에 근데 공공이 들어가는 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제가 엄청나게 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획부동산 앞에 보셨다시피 잘게 지분을 쪼개가지고 개발 불능지 땅을 사는 거를 엄정하게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이 많으면 뭐 부동산 아파트나 토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돈이 많아도 우리가 이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들어가기에는 저 수십억대 자금대가 묶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방향을 좀 바꿨고 저희는 뭐 기존에 했던 거가 누가 LH 직원이나 뭐 시청 공무원들 통해서 이제 뭐 정보를 얻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해서 기사하고 그 CNG 개발 방향 그리고 이제 지도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이제 권리 분석을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토지를 그 땅을 사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남겨주기 위한 좋은 회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나온 영상 보시면 홍남기 부총리도 지금 이제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상황까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금토동 산 73번지는 너무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4,800명의 지분자를 넣어서 청계산자락을 고지가 한 300, 400, 500, 600 최고로는 600까지 올라가는 데다가 4,800명을 쪼개 파는 회사가 이제 33개 법인이었다라는 거. 그거를 역추적을 했더니 조직은 하나가 두 조직에서 땅을 공급책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회사들은 이제 부동산들 등록제로 바꾸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 땅을 사기가 힘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오늘이 아니고 이게 어제 날짜 기사인데 지금 오늘이 31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이제 재산 등록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 금액이 이제 포상금이 이제 투기를 했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부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 10억 원까지 기존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포상금을 10억까지 이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농지 취득세도 대폭 개편을 해서 투기 거래를 낮춘다는 정책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하고 부동산 그 투기 원천 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들에게 이제 재산 등록을 하겠다. LH 전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신규 취득을 하는 것도 이제 제한을 하고 그리고 이제 29일 날 이게 청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기사는 30일 날 난 건데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를 걸쳐서 촘촘하게 20대 핵심 정책으로 마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투기 발생 후 이를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해서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제 현재는 이제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이제 고위직 공무원만 약 23만 명 공직자가 인사혁신처 재산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부동산 관련 모든 부처, 공공기관의 모든 그 종사자들에게 재산 등록을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한테만 해당이라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그 한국 그 토지공사 LH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같은 부동산 업무 전담하는 기관을 전 직원이 이제 재산 등록하도록 할 거고 인사계획처 등록도 대상자가 7만 명이 추가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을 하는 제도도 도입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직무상 이들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이제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천적으로 제한을 하는데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이라든지 장묘, 불가피한 그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속 기관장의 신고 후 취득을 하도록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이제 땅을 살 때 이제 엄청나게 이제 힘들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직자도 이제 소속 기관별로 감사 부서 주관하에 이제 재산 등록제를 운영을 하되 모두 재산 등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산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간이 좀 길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년으로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부동산은 토지 주택 등록을 시작을 계속해서 2단계 금융정보 시스템을 접목된 등록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에 이제 적용할 방침이어서 이 전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걱정을 할 이유가 없고요. 이게 이제 LH하고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100% 내부적 정보를 이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공직자 재산 확대에서도 이제 많은 논의하고 숙고를 거쳐서 부동산을 공직사회에서 이제 더 투명하게
공직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이제 국민적 눈높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고 이제 대국민 사과문을 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국민한테 이제 그 고개를 숙였는데 이사 정책은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적 거래의 기대 수익도 현저히 낮춘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년 미만 그 단기 토지 보유한 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을 하겠다. 공익사업이 대상일 경우에는 공공이 주도한 사업이겠죠. 양도세를 공제했던 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보유한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요건을 강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공익사업에 대해서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 투기 여부 판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땅을 사는데 내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냐? 그러니까 왜냐면 요번에 이제 밝혀졌던 것들이 이제 80억대 그 건설업자가 이제 투기를 한 것도 그 80%가 대출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80%까지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기가 개발이 될 거라는 거를 알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을 통보하도록 제도화해서 대출 또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대출이 대폭 안 되는 걸로 땅으로 이제 대출 받는 거는 거의 힘들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투기 신고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100일 그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포상금도 1,000만 원에서 10억으로 확대. 그리고 자진 신고 시 가중 처벌을 배제를 하고 유인책도 마련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획부동산까지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획부동산들, 지분 쪼개기.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많은 몇천 평, 많게는 몇만 평에 지분으로 쪼개서 이제 파는 게 이제 기획부동산인데, 기획부동산을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등록제로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해요. 기획부동산이 문제가 됐던 것은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놓고 땅을 팔아놓고 폐업을 하고 다른 사업자로 또 그 사업을 시작을 해서 땅을 팔아놓고 폐업을 하고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세금 부분도 이제 탈세를 하는 게 그 업체들이 좀 많거든요. 그게 이제 그 부동산 등록제로 바뀌면 이게 세심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대규모 택지 이거 대규모 택지 지정 시 이거 정부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정부가 이제 공공이 주도해서 대규모 택지 지정 시 이제 발표 후 토지 거래 상황과 투기 거래 의혹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이상 거래 시 수사를 의뢰하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 적발 무관용 하에 이제 강력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내부 거래,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불법 전매, 부당 청약 등 부동산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하고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제 중개를 한 경우, 불법으로 전매로 넘긴 경우 부당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무관용 원칙이라는 얘기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은 부당이득에 비례해서 가중 처벌도 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부동산 유관기관에 취업을 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부동산 임대업자 사업자의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했던 곳이 이제 인허가를 할 때 이제 제한을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직무에 관련성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제 인맥을 통해서 LH 같은 경우 전북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인맥을 통해서 친인척까지 하는 것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추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위의 내용은 큰 중요한 내용은 없고 밑에 이제 여기 이제 보상비를 노리려고 이제 묘목을 하는 요거 이런 것도 이제
제외적으로 할 것이고 정산범인의 식재도, 묘목, 원가, 이식병 등을 고려해 보상가격을 엄격하게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보상비를 노리고 이제 과도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LH 직원들이 그 광명하고 시흥 그 3기 신도시 추가한 데다가 묘목을 심어놨잖아요. 보상 많이 받는 그 보상과 직원들로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택지 개발을 한 곳에 이제 이렇게 묘목을 심어놓는 이런 거는 이제 또 막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기 혐의가 확인이 되면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보상금을 노린 투기를 신속히 적발하도록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키로 한다고 합니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제 거기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 묘목이 심어져 있거나 이런 거를 발견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토보상, 협의 양도인 택지. 제가 이건 말씀드렸죠. 대토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그 수용 방식을 택할 때 강제 수용을 해서 보상비만 주는 거하고 강제 수용을 시키고 이제 일정 면적 330평하고 300평 정도가 되면 대토를 해주게 되어 있는 대토 보상과 협의 양도인 택지라는 게 이제 주거용으로 이제 택지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장기 보유자한테 이제 우선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LH 임직원의 경우 공급 대상자에서는 아예 제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주택지 공급 대상도 현재 사업 시행일 이전 거주자에게는 사업 시행일 1년 이내 거주자로 자격 요건을 강화를 하겠다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특혜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각적인 처분 의무, 강제 처분 명령을 부과하는 신속하고 강제 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현재 1년 안에 이제 처분한 의무 기간도 배제하지 않도록 농지법을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농지니까 우리가 이제 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LH 임직원이 이제 대토보상과 협의 양도인 주택, 그러니까 주거용으로만 된 택지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버렸다고 하고요. 매년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투기 행위 시 확인할 때 이제 해임 및 파면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으로 이제 실행 점검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재부, 교통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중심으로 법, 정무, 실무, TF를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공직자는 물론 민간 분야의 불법 투기자에게도 적용되는 공직자는 더 엄격하게 적용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인데 민간이 불법 투기자로 이제 LH 직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친인척들한테 그 땅을 사게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그 투기 정보를 알고 이제 들어간 거에는 민간 분야에도 적용을 더 엄격하게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얘기한 거고, 요건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그 오늘 날짜 기사인데 기획부동산 악의 근원, 공직 넘어 민간 투기까지 손본다. 민간 투기까지 손본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LH 사태 그 이후 이제 주로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겨냥했던 정부 수사기관이 칼끝이 기획부동산으로 이제 투기를 부추기는 민간으로 전반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투기 과정에서 드러난 민간 땅 투기 폐해도 심각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3기 신도시 이거를 그 LH나 SH 공사에서 3기 신도시 발표될 거를 알고 민간이 이제 투자를 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내부 정보, 이것도 내부 정보로 이용을 한 거기 때문에 불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구준 그 정부 합동 특별 수사본부장이 30일 날 오후에 서대문 그 경찰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시도 경찰청 그 수사 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격상을 시키고 수사 인력도 현재 770명인데 2배 수준으로 1560명까지 대폭 확대를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차명 거래,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그 수사도 부동산 투기를 그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그 기획부동산들이 이제 하는 땅들이 수도권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뭐 전답 임야 이게 이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땅들을 이제 수도권에서 못 하니까 지금 이제 그 당진, 아산, 뭐 세종시도 이제 지금 그 문제도 불거졌지만 전라도, 경상도 이런 비규제 지역, 수도권은 그 규제 지역인데 비규제 지역을 그러니까 이제 그 기획부동산에서 이제 땅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면 앞에서 나왔지만 금액이 적은 돈으로 그 수도권에 땅을 살 수 있고 그거를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서 판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기획부동산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지분 제도가 그렇게 나쁜 제도가 아닌데 막 그 수천 명씩 4,800명 북한산 같은 경우도 몇백 명 기본이 100명 이상 넘어가는 이런 지분 쪼개기 이거를 부동산 투기를 그 해서 기획부동산도 뿌리를 뽑겠다. 그래서 이제 기획부동산에 피해 있는 게 전날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서 7차 반부패 이제 정책 회의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요. 이날 자리에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초점을 맞췄는데 부처장관과 사정기관 등 그 회의 참석자들은 토론 시간이 되자 부동산 그 근절 방안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변창흠 국토장관이 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이제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얘기죠. 기획부동산이 상습 투기 세력하고 완성적이다. 이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계통에 있으니까 이제 기획부동산들을 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 노인, 그래서 이제 상습 투기가 만성적이고 이번 계기를 뿌리 뽑자고 말하고 이제 기획부동산이 이제 차익을 남겨서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때문에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강화도 주장을 하고요. 조남관 그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기획부동산이 만악의 근원이 확실하다며 막대한 자금량을 가진 우리가 쩐주라고 얘기해요. 쩐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땅을 사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정보를 빼내서 투기에 악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부동산 적폐의 원인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김창룡 경찰청장도 기획부동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를 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기획부동산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도 생각해도 정말 어이없는 그 몇천만 원을 진짜 소중하게 번 돈을 그걸 개발 불용지 땅에다 넣은 거 정말 못된 거예요. 그건 없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획부동산을 색출해서 이제 처벌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세금 탈루 그 필지 선별해서 쪼개기 한 거 이게 이제 막 150명 많게는 4,000명, 4,800명 제주도 땅도 마찬가지고요. 광명시에도 그렇게 몇백 명씩 집어넣은 땅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폐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까지 탈루했던 정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하고 수사기관이 이첩하겠다고 이제 밝혀냈는데요. 국세청이 정보를 주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그 기획부동산들이 강남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없어지게 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지 양도세를 강화를 하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를 한다고 해요. 부동산 거래 분석 설치 이 기관 하나 만든다는 얘기인데 투기 근절 대책으로 1인이 이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투기하는 거래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냥 개인인데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땅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어야겠다. 그래서 등록제로 바꾸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신고법과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을 개정을 해서 필지 중심으로 기획 조사
기획부동산을 기획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에서 이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같은 필지에서 이제 여러 명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거를 경찰청에 이제 넘기면 경찰청에 수사를 해서 그거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제는 기획부동산이 그냥 작살날 그 위기에 이제 처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피땀 어린 그 몇천만 원을 정말 그 돈을 벌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피해를 준 거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못 해왔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이게 까발려져서 이렇게 된 것도 상당히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땅에 그 소액으로 그렇게 몇천만 원을 투자를 했냐면 땅을 사면 돈을 알고 있었는데 정보를 몰랐던 거죠. 그거를 기획부동산이 이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답 임야는 저희는 안 할 거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가능한 그 대지 있죠. 근데 이제 공공이 개발하는 대지가 아닌 그 민간 개발하는 대지. 이게 대지가 강원도에 있는 대지하고 수도권에 있는 대지하고 얼마나 어디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대지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땅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주시 땅 같은 경우가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곳은 그 민간이 개발하는 곳이에요. 역세권 개발하고 북부 테크노밸리 개발도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대우건설이 이제 기초 작업을 하고 땅을 그 건설사에게 매각을 해서 그 용도에 맞게 건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 단위가 다 떨어졌다고. 근데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 개발로 하는 그 대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라.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그 양주시에 있는 그 지구 단위 안에 있는 떨어진 대지는 그게 끝나면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일종 주거 지역의 그 개발 섹터에 들어가서 개발이 가능한 땅 그리고 시행까지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렇게 그 대지 같은 경우는 안전하잖아요. 일단은. 근데 이게 가격이 낮다면 지금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개발할 때 아까 그 내부 정보 이용을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내부 정보를 그 일반 사람이 그 LH나 SH나 고위공직자하고 연결이 돼서 그걸 이용을 했다라면 그게 투기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투기를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개발 가능한 그 땅인지 열심히 노력해서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는 이렇게 건축이 가능한 대지를 할 거고요. 전답이면은 지금 법이 개정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있는데 면적도 작고요. 여기 전이 있죠. 전하고 답은 영농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요. 일정 면적도 30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영농계획서 써야 되고 그 땅을 논 같은 경우는 답 같은 경우는 농지자격증도 취득을 해야 되고요. 목적대로 농사를 져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조사를 해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그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러면 땅의 용도에 맞게 하라는 거죠. 여기에 이거가 개발될 거라고 해서 공공택지지구가 됐는데 그 땅을 샀다라고 하면 타켓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임야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도권의 임야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임업용 계획서를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나무 심는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안 한다 그러면 과태료를 맞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자금 출처까지 밝혀야 되는. 우리가 땅을 살 때 그전에는 쉽게 살 수 있었는데 전답 임야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지도 만약에 이런 그 공공택지지구에 있는 대지라면 우리가 이제 이거에 걸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이 개발하는 우리가 이제 그 평택에 있는 화양지구도 전이기 때문에 대지가 아니고 전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빨리 매입을 하고
묶이는 게 나은 상황이 됐어요. 그럼 전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복잡하게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복잡하게 땅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개발이 확실한 땅들을 우리가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일파만파로 퍼졌고, 홍남기 부총리 또 대통령도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민심이 이제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30%의 부자들은 땅을 사서 부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답 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임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고 개발업자들이 좋아하는 땅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만나신 분들 마찬가지지만 양주시 땅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는 민간이 개발하는 데고 뒤가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다른 지역들은 지구 단위를 다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취소를 하기가 참 불가능합니다. 취소를 하면 제가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그 민간이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이제 지구 단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 뒤에 산들이 다 상업지하고 주거지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땅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만나셨던 분은 그 사무실로 오셔서 이제 서류 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개발지 땅에 짧은 기간 안에 그 회수를 할 수 있는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이 법에 바뀌는 법의 개정안에 따라서 그렇게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했던 땅들이 다 잘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LH 시청의 공무원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니까 땅을 이미 사셨던 분이라면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이 주도한 그런 개발일 때 이런 그 대지도 그때는 위험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양주 땅을 끝내면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일종 주거지역 중에서 이제 그 택지개발지구하고 이제 인접해 있고 현지보다 시세가 좀 저렴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 다음 시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월 급여 소득만으로는 우리가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세심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한테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진짜 비장한 각오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제가 일정이 좀 바빠가지고 이제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꼭 알고 계십시오. 이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해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기획부동산에서 필지가 많은데 집원도 확인 안 해보고 가보지도 않고 땅을 사놓으면 정말 그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저희는 현장 답사 기본이에요. 지금까지 토지 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앞으로도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착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토지 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